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단타 비법을 알려주는 남자 주단비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릴 종목은 이 삼천당 제약이고요. 최근에 이 주가 추이 자체가 이 상한가를 한번 찍고 나서 이 흐름 자체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만약 지난해 있었던 고점인 23만원대를 현재 뚫으러 가려고 하는 추세가 정확하다면은 이번 상반기가 매우 중요한 삼천당 제약의 주가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현재 모멘텀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 여기다가 이 아일리아라고 하는 이 바이오시밀러를 같이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삼천당 제약의 이 제약 품목, 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분석하고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주가 추이 알아보기 전에 시황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나스닥의 경우는 지금 2만 포인트를 일단 회복을 하고 마감을 했던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채널 윗구간으로서의 회복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1월 달에 FOMC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전고점 라인이죠. 2200포인트 라인 구간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 시점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1월 5주차의 경우는 국장 자체가 거의 휴장이죠. 금요일만 제외하고 나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 기간 동안 미국 증시의 흐름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2만 포인트 안착 여부 체크하시기 바라겠고, 이 국내 증시의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코스피의 경우는 2540포인트를 회복한 지 2개월 만에 이렇게 회복을 했는데 설 연휴를 앞두고 차익 실현이 좀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2500포인트 거의 초반으로 다시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그어놨던 2500포인트 이 라인 구간을 이번 주 내로 지켜주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설 연휴 전후 구간까지 어느 포인트에 딱 안착을 하는지 여부가 이제 1월 끝나고 2월달 흐름 자체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단 외국인 쪽에서 이 현물과 선물을 약 1조 1천억 원 수준의 순매도로 일관하게 되면서 조금 우스꽝스럽긴 한데 외국인 쪽에서 더욱더 많이 팔아치웠습니다. 개인들도 지금 이 설 연휴를 앞두고 상당히 많은 이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아마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가능성 매우 높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섹터적으로는 조선과 전력, 반도체주 쪽에서 약세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이 사상 최고 이 실적이 나왔음에도 22.7%가량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나라 이 구조적인 이 설 연휴가 조금 끼어있는 부분이 증시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 부분은 매년마다 돌아오는 이 연휴를 앞두고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해서 좀 미리미리 조금 현금화 하신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는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시기 바라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730포인트 이탈하고 나서 이 차익 매물 그대로 쏟아진 구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일단 차트적인 부분 같이 말씀드리면은요, 코스닥도 사실상 최근 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위쪽에 역시나 이 120선 이 라인을 단숨에 뚫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이 저항을 맞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은 건전한 이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의 경우는 1430원대 부근에서 눌림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1월 달에는 약 이 1430원대 부근 전후로 마감할 가능성 전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FOMC 전후와 연계지어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설 연휴가 껴있는 1월 5주차 결국에는 이 FOMC에 이 상당히 많은 이목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28일과 29일이죠. 다음 주에 아마 FOMC가 열리면서 기본적으로는 1월 FOMC에서 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일단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연준의 금리나 전망 회수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 관련 언급이 만약에 있다라면은 투심 관점에서는 조금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의 경우는 이 설 연휴 이후에 좀 증시 반등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데, 주요 근거로는 국내 시장의 경우는 올해 3월과 4월달 이 수출 중과율 자체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연계지어서 어느 정도 주가도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 외적으로도 앞으로의 각종 시황이라든지 상승할 만한 섹터, 이 종목 정보들 좀 체크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나와 있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서 작성하시고 정보방 입장하시면은 또 이 추후에 나오게 될 시황적인 부분들 포인트 짚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적인 부분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 삼천당 제약 전체적으로 알아볼 텐데, 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조금 많이 쏟아진 이 시점인데 바이오 제약 쪽 섹터가 생각보다 좀 강하게 그래도 시세를 지켜줬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도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던 상황이고, 오늘 안내드리는 삼천당 제약의 경우도 약 1%가량 소폭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차트적인 추이를 보시면은 조금 더 명확한 부분이 이 지난 12월 23일이죠. 이 당시 거의 점상한가에 달하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때 이후로 주가가 거의 빠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이 나선을 타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따가 기술적 관점에서 안내드릴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선 이 삼천당 제약 홈페이지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자,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2호 공시가 먼저 나옵니다. 최근에 이 불성실 공시 지정 예고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이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관련 이슈를 가지고 미국 계약이 한국 시간으로 12월 20일자죠. 이 12월 20일자가 지난해 부근인데, 이때 당시에 이 점상한가 수준의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 계약 체결이 먼저 된 상황이긴 하지만 이 주말이라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월요일 장중 공시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불성실 공시 지정 예고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공시 자체는 이때 나왔어요. 이때 나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하락세가 나왔지만, 재미있는 부분은 이때 불성실 지정 예고 이슈로 빠졌던 부분을 그대로 말아 올려가지고 이 제갈길 가고 있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대로 지금 추세 자체를 살려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내용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 크게 이 삼천당 제약 이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지만, 오늘은 이 비만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핵심적으로 다뤄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개요적인 부분 살펴보면은요, 삼천당 제약 이 국내 제약 전문 업체로 SCD나 SCD팜, 이 순환기, 이 내분비, 특히 안가용 이 제품이죠. 안가용 제품에 상당히 특징적인 흐름을 갖고 확실하게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던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회사 쪽으로는 이 DHP 코리아, 이 삼천당 제약이 갈 때마다 항상 또 변동성 크게 움직여주는 자회사가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크게 이 두 가지 관점에서의 최근 삼천당 제약을 설명해주는 모멘텀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 먼저 비만 쪽인 내용인데, 이 리벨소스 제네릭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비만 당뇨 치료제로 알려진 리벨소스 제네릭을 임상 결과가 연말에, 이제 2025년 연말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요. 현재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는 한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삼천당 제약의 경우는 이 주사제를 이 경구제, 한마디로 좀 먹는 알약으로 바꿔주는 에스페스 플랫폼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삼천당 제약의 핵심적인 주요 무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특히 신약에 접목하는 일반 기업이랑 다르게 리벨서스 이 경구형이죠. 경구형 세마클로타이드 개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특징적인 부분이 이 경구형 이 알약으로 먹는 이 세마글루타이드 제네릭은 이 제형 특허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장 2026년 내년부터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사보다 최소 5년 이상 시장에 빨리 진입 가능하다. 이 이슈가 아마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의 이 삼천당 제약의 주가를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특히 이 중국 세마글루타이드 특허가 내년 2026년에 만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당뇨 시장 진출에 따른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 세마글루타이드 시장 규모 자체가요 상당히 큽니다. 560억 달러로 약 80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고,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프리미엄을 고스란히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천당 제약의 경우는 이 과거 일본 탑5 제약회사랑 이 경구용 GLP-1 비만 당뇨 치료제도 독점 판매를 계약했던 이 이력이 지난해 6월달에 이 이슈로 또 한번 주가가 급등했던 바 있었죠. 특히 작년에 이 위고비 이슈로 약간 엮여가지고 비만 관련 카테고리로
또 크게 상승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현재 위고비가 국내 출시된 이후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싹 다 죽었죠. 네, 기대감이 전부 소멸되는 관점에 있긴 하지만 현재 삼천당 제약의 경우는 리벨서스 제네릭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오히려 주가가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특히 재미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 안과 질환 치료제로 이 아일리아 시밀러를 현재 개발하고 나서 현재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일리아라는 이 약품의 경우는 미국 쪽 빅팜이죠. 이 리제네론 쪽에서 오리지널을 개발했고요. 현재 이 안과 질환 치료제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은 아일리아가 67% 점유율로 독보적입니다. 네, 그만큼 아일리아 시밀러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이 점상한가 12월 23일에 27% 시초가를 만들고 상한가를 만났죠. 이 중요한 이슈 자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네, 독일 프레제니우스의 자회사 프레제니우스 카비라는 곳과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SCD-411이죠. 독점 공급 판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앞으로 미국이나 라틴 아메리카 6개국 독점 판매에 대한 이슈로 그만큼 이 주가 모멘텀 흐름 자체 파급력이 상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점 계약 품목 자체는 이 저용량과 고용량 각각에 있는 충전재용으로 보시면 되고, 이 파트너사의 요청에 따라서 계약금이나 이 단계적 기술료인 마일스톤은 현재 비공개인 상황이긴 하지만 주가 추이만 보더라도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 자체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하반기부터입니다. 네, 하반기부터 아일리아 시밀러의 북미 판매나 매출 증가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도 이 올해 말쯤이죠. 비만 치료제 관련된 임상 실험도 올해 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하반기에 상당히 조금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몰려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의 경우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해 만약 국내 증시에서 바이오 제약 쪽으로의 저평가가 저는 상당한 규모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바이오 제약 쪽으로의 조금 강세, 이 바이오 제약이 견인하는 코스닥 장세가 온다면은 삼천대왕제약은 상당히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기술적 관점에서의 흐름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간략하게 재무정보 한번 살펴보자면은 삼천당제약의 경우는 그래도 꾸준히 안과 관련 질환 약품을 판매는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는 바이오제약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그래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어느 정도 흑자를 지지난해보다는 크지는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 계속적인 매출액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매출 증가는 꾸준하게 연별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2024년 집계가 아직 완벽하게 잡히지는 않았지만 2023년과 조금 비슷한 흐름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이 매출적인 성장 흐름은 아마 2025년 이 상반기 말부터 하반기쯤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쪽에서의 이 성장성도 매우 중요한 모습으로 보이기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는 또 추후에 이 영업이익 시즌 발표 시즌에 같이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리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차트적으로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주봉 관점에서 좀 넓게 보도록 할게요. 자, 삼천당 제약하면은 국내 바이오 제약이 한창 태동하던 시점이죠. 2020년대 초반, 특히 코로나 특수 이슈로 이때 당시에 코로나 치료제, 특히 경구용 코로나 백신 이슈로 상당히 큰 재미를 봤던 흐름이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자사의 이 바이오시밀러죠. 아일리아 이슈를 바탕으로 2023년도에 이 당시에 3만원대 부근에서 약 10만원대 부근까지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이슈로 이와 같은 반등을 좀 크게 했었다가요, 본격적인 이 상승 추이 구간은 이 바이오 제약 관련해서 이 비만 치료제 이슈를 바탕으로 상당히 크게 지난해에 성장을 했던 모습입니다. 자, 이제 2025년도 들어서면서 차트적으로 자칫하면은 요 구간이죠. 헤드 앤 숄더 이슈를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구간이 나왔지만, 여기서 오히려 전 넥라인이 15만원대를 완전하게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시점 구간에서 방향성을 잡자면 오히려 전고점 22만원대, 23만원대까지를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거의 한 70% 넘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차트적으로 만약에 떨어졌어야 됐다면은 이 라인을 지키지 못했어야 됐는데
어느 정도 최근에 요거는 이 독일 기업과 또 수출 관련된 이슈를 바탕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주가적인 이 캔들 모양 자체는 메리트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주봉상 관점에서 보면은 추세 라인을 길게 살펴보면은요, 이 라인을 하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2018년도부터 올라왔던 이 중요한 장기 추세대를 기준으로 현재 계속해서 이 구간에 수렴을 하는 과정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요, 현재 중요하게 봐야 될 수렴 가격대 라인은 이 구간입니다. 이 가격대 정도 기억하시기 바라겠는 게 16만 6천 원대 구간, 이 라인이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에 일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이 라인은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탈을 하더라도 다시 복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위주로 타점적인 부분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차트적인 특징 중 하나를 뽑자면은 이 추세대 라인입니다. 이 추세대 구간을 만약에 어느 시점에 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18만원대 구간이죠. 18만원대 윗구간으로 안착하게 되면은 그대로 장대 항봉이 한번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데, 이 장대 항봉 라인 자체가 1월 말이나 1월 말은 거의 안 나오겠죠. 1월 말은 이제 어느 정도 국내 증시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2월 달에 장대 항봉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국면 하나 살펴볼 수가 있겠고, 지금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주가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매수 타점을 잡고 싶다고 하더라도 16만원 이하 국면으로는 쉽게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단기적으로 현재 이 삼청당 제약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16만원 초반 부근에서 만약 매수 기회가 온다면은 장중 혹은 종가 부근에서 조금씩 매수해 나가는 관점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이 박스권 하단 부근, 이 하단 부근으로 나오게 되는 시점에는 오히려 저는 좀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조금 본격적으로 비중을 실어야 될 국면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약 14만원에서 16만원 사이 구간에서의 이 박스권 하단 라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나오려면은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 특히 코스닥에 조정받는 모습이 나와야만 연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은 추후 신규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는 관점에서 같이 정보방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더 나아가서 결국에 삼천당 제약, 저는 이 하반기까지 특히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이 매출 이슈,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도 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에 따라서 조금 상향해서 좀 높은 관점에서 좀 멀리 보라는 관점으로 목가를 높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참고해서 확인해 보실 분들은 아래 나와 있는 영상 하단의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이와 같은 신청서 작성하시고 정보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삼천당 제약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 그래도 일단 이번 12월 중순 이후부터 상한가를 간 이후로 조금 잠잠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고 크게 튀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어느 정도의 응집력을 갖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살펴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흐름 체크하면서 사실상 현재로서는 가성비가 매우 좋은 구간이에요. 하방으로 떨어질 흐름보다도 한번 위로 크게 튀우게 되면은 이 하방 대비 상방이 크게 열려있는 구조를 갖는 캔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체크해서 추후 또 정보방을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바이오 제약 섹터, 지난번 리가캔 바이오에 이어서 삼천당 제약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바이오 제약 섹터가 이번 1월 중하순 들어서면서 확실히 조금 매력도가 좀 부각되는 부분이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의 대장주급으로 또 신고가 영역에 들어서 있는 모습이죠. 그만큼 바이오 쪽 밸류업 쪽이 상당히 지금 두드러질 수 있는, 특히 외국인 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공을 들이면서 수급적인 부분이 들어오는 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위주로 이 바이오 제약 섹터 위주로도 여러분들이 종목 선택 잘 해가시면서 수익률 조금 많이 높여가시기 바라겠고요. 아무쪼록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